안녕하세요. 다낭외국어대학의 신승호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를 위한 쓰기 연습 세 번째 이야기 제3강 문장의 연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문장은 하나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글이 되었을 때 각각 생각이 달라서는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문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전체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문장의 연결은 쓰기만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읽기 또는 듣기, 말하기 등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익혀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럼 제3강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문장 쓰기를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가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알맞은 순서로 바꿔 쓰세요 할 수 있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벌써 여러분들은 보기가 나타났을 때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겠죠? 물론 요구된다. 요구된다라는 말은 무엇이 요구된다. 이렇게 되죠. 주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조건은 밖에 없죠. 조건은 요구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제적 인은 무엇을 꾸며줄까요? 명사를 꾸며주겠죠. 여기에서 명사는 조건은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조건은 요구된다. 어떨 때 요구될까요? 행복해지려고 할 때?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은 순서를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물론 행복해지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조건은 요구된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물론이라는 말은 당연히 이라는 뜻이죠. 행복해지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 물론 속에는 뒤에 그것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뒤에 나올 문장은 무엇이 될 것이냐면은, 물론 행복해지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조건은 요구된다. 그러나 경제적인 조건이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은 이런 문장을 써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쓰기를 해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록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이라는 말은 무엇과 어울리는 말이 있죠? 한번 보기를 볼까요? 그렇습니다.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런 표현이죠. 또 그거 외에도 비록 뭐뭐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판단하다는 무엇을 이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을이 들어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은이 그런 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하는 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뭐가 와야 되죠?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사람, 말을 하는 그것, 말을 하는 거짓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어울리는 말은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 사람이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말 앞에도 꾸며주는 말이 올 수 있습니다. 꾸며주는, 아까 말을 하는 사람 앞에 온다고 하면 좋은 의도로 한 거짓말일지라도, 이렇게 해서 좋은 의도로 한 뒤에도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선택할 거죠. 좋은 의도로 한 그것도 가능하지만 좋은 의도로 한 거짓말, 이게 의미상으로 더 통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따지면 어떤 순서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네. 비록 좋은 의도로 한 거짓말일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말하는 사람 입장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뭐뭐 할 것일지라도 이런 표현 또는 물론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을 익혀두고 여러분들 쓰기에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바꿔서 쓴다고 하면 좋은 표현이 되고 이렇게 물론 비록과 같은 표현들을 써서 여러분들이 쓰기를 한다고 하면 채점하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을 잘 기억하면서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문장의 연결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연결. 우선 하나의 예로 여기에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모두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둘. 굴지의 기업 총수라고 해서 특별히 더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셋. 경제적인 여유가 정신적 안정과 만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넷. 이렇게 4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각각 문장은 뜻이 있습니다. 그 뜻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뜻을 나타내야만 우리는 그것을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글 속에 하나의 생각이 들어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 있는 문장을 볼까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를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라는 말이면 그러나라는 말 앞에 있는 것하고 다르다고 하는 얘기죠.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어떠한 것은 아니다? 어떠한 것은 아니다?가 될까요? 바로 앞에 있는 말. 경제적인 여유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굴지의 기업 총수라고 해서 기업 총수? 기업 총수가 뭐죠? 굴지? 굴지의 기업 총수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기업의 큰 기업이죠. 아주 큰 기업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을 굴지 기업의 총수라고 얘기합니다. 굴지의 기업의 총수라고 해서 더 특별히 더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그 사실, 어떤 사실일까요? 어떤 사실? 어떤 사실? 그렇죠. 반드시 그러한 것 아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다는 뭐였다고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문장을 보면 경제적인 여유가 정신적 안정과 만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정신적 안정과 만족은 앞에 나오는 말로 바꾼다고 하면 뭐가 될까요? 뭐가 되냐면 행복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때 행복이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굴지 기업의 큰 회사의 사장님이 특별히 더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유, 근거가 되고 그리고 결과,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경제적인 여유가 행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문장과 연결됩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4개의 문장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4개의 문장 중에 두 번째 문장,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거 하나만 있었다. 다른 문장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죠. 그렇죠? 앞에 있는 문장이 있어야만 그러한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더라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는 앞에 있는 것이 있어야만 그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문장들 간의 관계를 보면 내용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겉으로 봐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형식의 연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내용을 형식적으로 연결하는 것.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글들을 통해서 문장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아주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떼어놓으면은 뜻이 없어지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이 그러나 뭐뭐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접속, 두 개의 것을 연결해 주는 것을 하는데 접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또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시. 그랬을 때 문장 연결할 때는 접속도 필요하고 이와 같은 지시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내용이 잘 연결되었다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내용을 연결하는 방법을 접속과 지시 두 가지를 통해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내용 연결을 하라고 하는 것이 주로 겉에 드러나는 형식, 그러나 또는 그러한 것, 이러한 지시 또는 뭐뭐 하더라도와 같은 연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용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응집성, 코히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일반적인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이 여유가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다.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문제를 말합니다. 나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처음에 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왜? 근거가 있습니다. 큰 회사 사장님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나의 주장은 경제적인 여유가 정신적 안정과 만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나의 주장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내고 문제를 생각해보고 그 문제의 해결책이 뭔가, 왜 그렇게 생각할까, 근거를 얘기하고 그리고 주장을 얘기하고 이와 같이 서로 내용상으로도 의미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 중에 문제와 근거와 주장 이와 같이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연결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응결성이라고 합니다. 코히어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응결성. 그래서 우리가 응결성과 응집성이 합해져서 되면은 좋은 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결성도 있고 응집성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장 연결에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글의 흐름을 연결하는 응결성.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응집성. 문장과 문장 간의 겉모습을 연결시켜서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응집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응집성은 접속과 지시. 응결성은 우리가 이유, 원인, 결과, 주장 이런 것들을 알맞게 생각하고 쓰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장의 연결. 문장들이 하나하나 있을 때와 그 다음에 같이 모였을 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보고 어떤 것들이 문장의 연결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따로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응집성 중에 지시어, 지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지시를 나타내는 말을 지시어라고 합니다. 지시어는 문장 간의 연결을 풀로 붙여놓은 것처럼 딱 붙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역할은 앞에서 제시된 내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읽는 사람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해서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을 잘 연결해서 매끄러운 글이 되게 한다. 매끄러운 글이 되게 한다. 이것이 지시어가 하는 역할입니다. 지시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한국어에는 어떤 지시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그, 저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알고 있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가까운 것은 이것, 듣는 사람에 가까운 것은 그것, 그 다음에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먼 것은 저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그, 저에 따라서
사람, 장소를 나타내는 것 따라서 조금씩 다른 표현들이 있지만 이 그절을 바탕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건 주로 말과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글과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여기에 있는 저에 해당하는 것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바로 앞에 있을 때는 이것, 이럴 때 이와 같은 이를 쓰게 되고 바로 앞이고 조금 멀리 있을 때, 좀 떨어져 있을 때는 뭐를 쓰냐면 그것, 그럴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바로 앞에 것, 그것, 그럴 하면 조금 더 멀리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지시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습니다. 그러면 접속어는 뭘까요? 접속어라고 하는 건 연결해 주는 거죠. 연결해 주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속어. 접속어는 또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문법 시간에 배워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글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또 차례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앞이야? 이게 시간이 먼저야? 그리고 나중에 무엇을 해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차례도 쉽게 알 수 있다. 차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글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순서를 찾아내는 방법은 바로 접속어를 잘 살펴보는 것이겠죠. 한국어의 접속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접속어를 너무 많이 쓰면 한 문장 앞에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므로 계속 쓰게 되면 글이 매끄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국어의 접속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의 접속어는 정말 많죠. 그 중에서 보면 설명 전개할 때 이제부터 덧붙여 설명하자면 이러한 경우에 게다가 사실은 강조할 때는 틀림없이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물론 무엇보다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 또는 대조할 때는 그러나 라는 표현을 쓰죠. 그 외에도 예를 들 때 설명할 때 그 다음에 추가할 때 덧붙여 또는 또한 이런 식의 표현들을 잘 기억해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비교, 양보, 타협, 못먹임에도 불구하고 하기는 따라서 물론 이런 것들은 양보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죠. 결과를 나타낼 때 이것이 나타나면은 이 사람의 주장이구나. 따라서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결론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됩니다. 그 다음에 요약하자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끝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신호가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 보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좋은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첫 번째는 앞뒤의 문장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만 연결이 되겠죠. 어떤 것?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모습. 두 번째는 시간적 순서 또는 공간적 순서도 됩니다. 과거에 일어났어요? 현재에 일어났어요? 이렇게 얘기될 수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시간적 순서라고 얘기합니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얘기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접속어를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 용도에 맞는 접속어 사용. 그렇죠? 그러나 접속어는 가능하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일 지시어나 동일어나 지시어는 문장을 아주 풀에다가 풀칠을 한 것처럼 잘 붙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반복을 피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오늘 그럼 이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문장의 연결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문장 연결 중에 접속어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원은 부지런한 사람 20%, 보통 사람 1%, 게으른 사람 20%로 나뉜다는 2대 6대 2의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은 어떤 법칙은 2대 6대 2의 법칙은 개미 집단 생활을 관찰해 이끌어내었다. 이 법칙은 개미를 보고 생각해낸 법칙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에 나오는 부지런한 사람 20%, 보통 사람 60%, 게으른 사람 20%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한 개미, 보통 개미, 게으른 개미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니 20%의 게으른 개미, 나름대로 개미 집단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부지런한 개미 20%, 보통 사람, 보통 개미 60%, 게으른 사람, 게으른 개미 20%. 세 종류의 개미 중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20%의 게으른 개미입니다. 따라서 이 전체 얘기가 아니고 그 중에 한 부분의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바꿔서 얘기할 때 쓰는 접속어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러나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가 안 되는 이유는 부지런한 사람, 보통 사람, 게으른 사람 모든 사람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야기가 전체에서 부분으로 바뀌는 그런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전자담배를 구입하기 전에, 사기 전에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잘 알고 구입해야 한다. 해야 한다? 주장이죠. 그죠? 주장입니다. 구입해야 된다. 정부는 니코틴 함량 표시 기준 마련과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도 주장이죠. 다 주장입니다. 이 두 개는 똑같은 주장이기 때문에 똑같이 자격을 갖습니다. 똑같은 자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는 똑같은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나요? 두 개가 같다 라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첨가한다, 추가한다 이럴 때 쓰는 표현 어떤 것들이 있나요? 또한, 다른 말로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말도 들어가면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추가가 되면서 두 가지 얘기가 같은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껌을 씹으면 침이 분비되어 입안이 청결해진다. 청결하다는 깨끗하다의 뜻이죠. 껌에는 다량의 당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입냄새를 제거하려고 잠깐 씹는 껌은 오히려 충치를 생기게 할 수 있다. 오히려 충치는 이가 썩는 것입니다. 썩은 이를 충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껌이 오히려 이를 썩게 할 수도 있다. 왜 썩게 한다고요? 다량의 당분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충치가 생길 수도 있다. 앞에는 껌을 씹으면 입안이 청결해진다. 좋은 점? 껌을 씹으면, 잠깐 씹는 껌은 오히려 충치를 생기게 할 수 있다. 어떤 점? 나쁜 점. 이럴 때 뭐가 들어가죠? 좋다, 나쁘다. 가운데 들어갈 건 당연히 반대죠. 그죠? 그런 걸 대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는 그러나 이런 표현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접속어를 통해서 두 문장이 얼마나 가깝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나요? 여기서 그런데나 또한 같은 경우는 빼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쓰다가 안 써도 되지만 3번에 있는 그러나는 반드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더 뜻이 확실하게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접속어를 넣는 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시어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어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시어를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직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지시어는 왜 써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똑같은 말을 두 번 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보면 더불어 역사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이를 준비할 수도 있다. 이를 무엇을 준비할 수 있어요? 무엇을? 그렇죠.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 하고 얘기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말을 지시하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이 아주 하나의 내용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르리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이 없다면 이르리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하나로 뭉쳐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답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되죠. 그럼 두 번째, 조금 더 긴 문장을 볼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그럴 것이라고? 그럴 것? 아까 이는 바로 앞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발전해서 더없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에게 그럴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따뜻하게 대할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따뜻하게 대할 것이고 이러한 관계가 발전해서 어떤 것? 서로 따뜻하게 대하는 관계가 되겠죠. 앞에 있는 문장을 다 가리키는 게 되겠죠. 이러한 관계는 관계가 발전해서 더없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야 잘 배려해야 될까요? 내가 따뜻하게 배려를 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그렇게 할 것이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이럴 것이 아니고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것은 다른 문장입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한다. 그러면 상대방도 나에게 따뜻하게 대한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장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것이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답은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할 것이고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이 말을 생략하고 그럴로 바꿔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하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구성원들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구성원에 대해 무한한 신뢰, 무한한 아주 끝이 없는 신뢰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통해입니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바로 앞에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이 쓰였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답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는 이 자신의 조직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어느 때가 될까요? 바로 앞에 있다고 그랬죠. 이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때 할 때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지시하는 말은 자신의 조직 구성들 하나로 묶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통솔력이다.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죠. 전체를 이끄는 힘을 통솔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시어가 있으면 길어진 문장을 좀 짧게 쓸 수 있죠. 간단하게 쓸 수 있죠. 그리고 훨씬 매끄럽고 꼭 잘 연결되어서 하나의 의미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어를 잘 쓰는 것, 글쓰기 할 때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지시의 반복 또는 접속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연결 연습 중에 우선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글들을 본 적이 있나요? 어디서요? 읽기 시험에 보면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글을 가나 다라 라고 표시하는데 이것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 글이 의미가 통하도록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고쳐놓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우선 뭘 보고 글의 차례를 알 수 있다고요? 접속어. 그렇죠. 여기 접속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따라서. 이런 것이 접속어라는 거 여러분도 알 수 있죠? 따라서 나와 다의 문장은 1등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와 라 중에 어떤 것이 먼저 나올까요? 물음과 대답. 물어봐야 대답을 하죠. 따라서 물어보는 표현, 의문문의 표현. 나가 당연히 1등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이나 따라서는 어떤 말 뒤에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의문문 뒤에 하지만이나 따라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라가 2번이 될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벌써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인간은 힘든 경험과 좌절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배우고 성장한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패와 좌절은 인간의 성장에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뭐라고요?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은 그러나와 똑같죠?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하며 그대로 포기한다. 어떤 사람은 좌절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배우고 성장하는데 긍정적인데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포기한다. 뭐가 돼요? 부정적이 되죠. 그죠? 부정적. 따라서 이것이 3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좌절을 긍정적 에너지로 변화시키려는 의지와 마음가짐이다. 이것은 긍정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순서를 맞춰보면 가, 라, 나, 다. 이와 같은 순서가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접속을 통해서 우리가 글의 차례를 찾아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글을 쓸 때도 이와 같은 표현들을 이용해서 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이것으로 만든 차는 여름철에 마시면 좋다. 이것. 뭡니까? 지시어죠. 그죠? 어떤 것으로? 바로 앞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앞에. 오미자는 5가지 맛이 난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오미자가 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오미자가 어떤 차를 만드는 재료 5가지 맛이 난다고 했죠. 맛이 난다고 했기 때문에 차를 만드는 재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땀이 나지 않게 하고 배탈을 낫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있어서. 뭐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또한 무더위에 지친 사람에게 입맛이 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있어서이다, 또한 도움이 된다와 같은 표현들은 도움이 된다와 같은 표현들은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자격이다. 이런 걸 나타낸다고 얘기했죠. 첨가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여름철에 마시면 좋다. 여름철에 마시면 좋다. 왜? 에는 이유가 여기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시하는 말은 뭡니까? 바로 오미자가 됩니다. 오미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를 따진다면 첫 번째는 1,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3, 그리고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순서를 맞춰보면 나가, 다라와 같은 순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이해해 둬야 합니다. 다음 문제를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부에 건의할 내용이 있을 때 이곳을 활용할 수 있다. 이곳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문장. 오늘날에는 인터넷 신문고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했을 때 인터넷 신문고를 나타냅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과거에는 신문고라는 북을 통해서 설치해서 국민의 생각을 들었다. 이런 역할을 해서 신문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어떻게 시대가 달라졌다고 했으면 시대가 달라졌다? 어떻게 오늘에서
과거로.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나와 다는 라라고 하는 거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달라져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됐고 과거에는 이렇게 됐다고 하면 우리가 시간적 순서로 보면 다와 다음에 나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건의할 내용이 있다고 할 때 이곳은 여기에는 인터넷 신문고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순서로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과거가 1번, 그 다음에 이것이 2번, 그리고 인터넷 신문고를 나타내는 3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시대가 달라져도 국가가 국민을 생각해서 노력을 들으려는 노력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써보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신문고라는 북을 설치해서 국민의 생각을 들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 신문고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되죠. 신문고라는 북을 통해서 국민의 생각을 듣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에 건의할 내용이 있을 때 이곳 어디입니까? 인터넷 신문고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과거와 현재 이렇게가 되겠죠. 이렇게 시대는 달라져도 국가가 국민의 생각을 들으려는 노력은 계속된다. 여기에 이 사람의 생각이 중심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문장을 순서를 바꿔놨을 때도 지시어와 또는 접속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와 같은 순서로 맞춰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문장의 순서뿐만 아니고 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장 연결 관계되어서 어떤 문장이 주어지고 그 문장들이 여러 개가 있는 다음에 가운데 어떤 부분을 비워놓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접속어, 그 다음에 지시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 내용을 읽고 이와 같은 가로 안에 있는데 들어갈 말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인과 추론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동화는 동화. 어린이가 읽는 책이 동화죠.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말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되는 말은 다음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어린아이만 읽는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요즘은 동화를 통해 뭐뭐 하는 어른들이 놀고 있다. 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동화 속 이야기는 지난 기억과 소중한 것들을 다시 일깨워 어른들을 동심의 세계로 이끌어줘요. 동심의 세계 뭡니까? 어린아이들의 세계로. 즉 동화를 통해서 어른들이 무엇을 얻습니까? 예전 어렸을 때에 놀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얘기다. 인도하다, 이끌어준다. 이는 나이가 많든 적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누구나죠. 누구나. 그렇죠? 합하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동화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유입니다. 따라서 공감할 수 있는 동화 이야기가 동화 속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동심의 세계가 됩니다. 동심의 세계. 그러니까 따지면 우리가 이 앞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동심의 세계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어른들이 늘고 있다. 이런 말을 써도 되고, 동심의 세계를, 어렸을 때의 세계를 뒤돌아보는 어른들이 늘고 있다. 이런 말도 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의 연결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면은 쉽게 빠져있는 부분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려는 이런 표현이 됩니다. 또 다른 것 한번 볼까요?
지우개는 다른 문구류는 우리가 공부할 때 쓰는 것들을 문구류라고 합니다. 책이 아니고 지우개, 연필 이런 것들을 문구류라고 합니다. 공책. 지우개는 다른 문구류와 오래 닿으면 그것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다.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에 달라붙어? 다른 문구류에 달라붙는다. 그렇죠. 우리가 필통에 지우개하고 볼펜하고 넣으면은 지우개와 볼펜이 붙어버립니다. 지우개를 만들 때 넣는 특수한 물질 때문이다. 이유가 나왔습니다. 지우개의 재료인 고무에 약품을 넣으면 고무 분자들이 결합하게 된다. 이게 특수한 물질입니다. 그죠? 그 약품은 바로 요겁니다. 그런데라는 말은 이야기를 전환하는 거, 바꾸는 거라 그랬죠. 반대하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고무에 넣은 약품은 플라스틱에 들어가면 뭐 한다. 이 때문에 바로 요것이 되겠죠. 없는 부분. 지우개와 플라스틱 문구류를 함께 두면 잘 붙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게 들어갈 말도 요런 표현이 될 겁니다. 요런 표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때문에 플라스틱에 들어가면 뭐 한다. 하고 하는 표현 때문에 지우개와 플라스틱 문구를 함께 두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고무를 달라붙게 한다. 이렇게 됩니다. 고무에 넣은 약품은 플라스틱에 들어가면 고무를 플라스틱에 달라붙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무를 달라붙게 한다. 이렇게 빠져있는 문장을 찾는 문제. 이것도 읽기 문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시어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파악한 뒤에 비어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쓰기 문제에서도 이 문제는 나옵니다. 이번 주. 여기서 이번 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죠. 그러나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에 뵙기로 한 것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거죠. 연락드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뵙기로 한 것 때문에 약속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보고 이 두 사람은 미리 약속을 했었다. 금요일 날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면 전체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나가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런데 만나기는 만나지만 금요일 날 말고 뭐 다른 날 만나면 안 되나? 금요일 날 아닌 날 만나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금요일 날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써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정말 죄송합니다. 왜 죄송해요? 약속을 못 지키게 되어서. 혹시라는 말은 그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볼 때 쓰는 겁니다. 생각을 물어볼 때, 그래서 물어봅니다. 금요일 날 말고, 금요일 날은 내가 약속이 있어요. 급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말고, 혹시 토요일 날 괜찮으실까요? 토요일 날 찾아뵈도 될까요? 토요일 날 만나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쓰다만, 그런데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다가 급한 일 때문에 이런 말을 집어넣어도 좋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죠? 잘못했다고 인사를 해야 되고, 혹시 어떻게 한다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어떨까요? 아니면 내일 금요일인데 모레 토요일 날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되겠죠. 토요일 날에 뵐 수 있습니까? 다른 날에 뵐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에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어느 것을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써서 우리가 앞뒤의 문장의 의미, 앞뒤의 문장의 연결, 이와 같은 표현들을 보면서 그런데, 혹시, 이와 같은 접속어들을 보면서 우리가 비어있는 곳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떻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시어, 접속어보다는 내용입니다. 내용. 여기 했을 때 성공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큰 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높은 지에 명예를 얻는 것을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공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사람마다. 이런 것을 집어넣게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태권도 동아리 태극입니다. 이번에 가로가 있습니다. 신입 회원은 태권도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신입이라는 말은 새로 들어오는 회원이 되겠죠. 따라서 그 다음에 가로는 무엇이 될까? 의문, 물어보는 말입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천천히 가르쳐 드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학생회관 201호에서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억에 있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신입회원, 태권도에 관심 없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어떻습니까? 신입회원, 새로운 회원. 이번에 새로운 회원을 뽑습니다. 새로운 회원을 모집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있겠죠. 그죠? 금방 알 수 있겠죠. 새로운 회원을 모집합니다. 신입 회원을 모집합니다. 신입 회원 신청을 받습니다. 어느 거나 접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 그래도가 지시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바로 요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천천히, 처음부터. 그러니까 잘 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태권도, 태권도를 잘 못하는 사람, 처음인 사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초보자. 그런 얘기가 있겠죠. 초보자라도 괜찮습니다.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말이기 때문에 태권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초보자라고요? 이렇게 물음의 표현에 맞게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쓰면 이 문장이 전체적으로 잘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어있는 문장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대하는, 여기서 지시하는 말 그가 나왔죠? 뭘 가르칩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에 보면 다른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어려워서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은 우선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려운 일에 대해서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와 같이 우선, 그 다음에 다른 하나, 이렇게 서로 되는 말. 첫 번째는 우선, 그 다음에 다른, 두 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개보다 더 많을 때, 세 개일 때는 어떻게 쓰느냐고요? 첫째, 둘째, 셋째, 또는 첫째, 둘째, 마지막. 이렇게 쓰면 순서대로 되겠죠. 우리가 순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데, 접속어 나왔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야기가 바뀝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다. 반대로 라는 말은 그러나, 하지만 이와 같이 반대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에 대해서 반대니까 긍정적의 반대, 부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면 좋은 결과가 아니고 나쁜 결과를 얻을 확률 대신에 여기는 가능성이라고 썼는데 여러분들은 확률이라고 써도 돼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면 나쁜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다. 또는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
되겠죠? 여기에 결론은 이겁니다. 시련이나 고난이 닥칠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가 결론입니다. 이게 되기 때문에 이 문장에 들어갈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쉬워졌나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앞에 있는 문장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문장의 뜻,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접속어라든지 지시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음에 나올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죠. 이와 같이 두 가지 이 다 라고 끝났을 때는 뭐뭐 다로 이렇게 문장 끝을 맺어야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됩니다. 뭐뭐 했습니다 라고 하면 했습니다로 끝나야 되고, 뭐뭐 이 다 하면 뭐뭐 다로 끝나야 되고, 이와 같이 끝에 높임의 표현을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 높임의 표현은 어미에 나타나는 것들이죠. 어미에 나타나는 표현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문장의 연결에 대한 연습입니다. 다시 한번 문장 연결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혹시 모르는 것이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자, 쓰기 연습.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쓰고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면서 쓰는 그러한 과제입니다. 오늘은 14페이지, 16페이지, 18페이지에 있는 바람직한 인간의 관계, 역사의 의, 선의의 거짓말, 이런 내용들을 옮겨 쓰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옮겨 쓸 때는 특별히 지시어, 접속어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것들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 개를 잘 쓰고 옮겨서 쓰면서 쓰기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문장의 연결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죠? 그래도 여러분이 잘 따라와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제 쓰기의 세 번째 강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어디로? 바로 여기로. 그러면 다음 강의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